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판도라쌤이 알려주는 2022년 꼭 변경해야 할 집합 건물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회계감사 대비로 해서 여러분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시죠? 이 법이 이제 집합건물법이 바뀌고 회계 처리 기준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혼란을 겪고 계시죠. 아직 2021년 12월 거를 1월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시지만 이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합건물은 회계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죠, 여러분? 회계를 누구한테 맡기죠? 자체 개장 안 하고 자치적으로 자체 기장을 안 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죠. 근데 세무사 사무소가 금액이 딱 맞나요? 딱 안 맞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하고 미수관리비조차 안 맞는 곳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서로 사맞지 않으면 서로 맞추기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일반 업체에 맡겼다가 포기하시고 저희 업체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 일일이 저희는요 3년치도 입력해드리고요. 3년치 회계도 물론 돈을 받고 입력해드립니다. 3년치도 입력해드리고요. 회계. 그리고 틀린 것도 찾아가지고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서 정리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 회계감사 의무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그 세 가지 핫 이슈가 있었죠. 그 집합건물에 대해서 집합건물 회계감사 의무화는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년 2월 5일 날 된 곳에 있습니다. 회계감사는요. 150세대 이상으로요. 전유 부분이 150세대 점포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고요. 50에서 140세대, 즉 전유 부분이 50에서 149 이상 149까지는요. 소유자와 세입자의 5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언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받는 건 줄 올해 2022년도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렇진 않으시고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 기준에 대해서 2023년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한 회기 기간이다 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집합건물 회계장부 작성. 이게 왜 난리가 났을까 여러분? 회계가 없는 곳이 많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어떻게 회계가 없는데 업무를 진행을 하냐? 부가만 하시고요. 비용에 대해서 부가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상가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 여러분들 위탁사 하나 있잖아요. 위탁사 한 곳에서 한 10군데나 5군데 정도를 하는데 위탁사 회계에다가 편입해서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안 되는 거 아시죠? 관리인이 관리하는 각 건물당 하나의 회계가 있어야 돼요. 건물당. 근데 여러분들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러면 상가랑 아파트가 같이 있는데 이건 안 돼. 이것도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한 관리인이 A 상가도 관리하고 B 상가도 관리하고 C 상가도 관리하실 경우에 그럴 때는 이분이 이제 그거를 순환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순회소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A 상가 거 그 회계장부, B상가 거 회계장부, C상가 거 회계장부 각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위탁사 하나가 여러 개를 모아서 위탁사 회계장부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요. 세입자한테는 관리비 내역 고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입자도 관리비 내역 고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이 생겼어요, 여러분. 두둥입니다, 두둥.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이 기준이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집합건물의 회계 연도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적용한다 라고 해서 저희가 2023년부터 적용한다 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자,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 좀 볼게요. 그 중에서 꼭 이거는 변경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회계 처리 기준 개정 과목하고요. 분류 변경. 여러분 회계 처리 기준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강제로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우리 별지 나온 거 여러분들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 보시면 별지라고 해서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죠? 그거대로 해라, 변경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많은 단지에서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막 진행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걸 보시고 이제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 미비 등으로 이제 미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회계 감사를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요. 150세대 같으면. 그러면 그때 아마 이제 이게 회계 처리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회계사님들이 해주시면 그때 이제 변경해서 한정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옛날에 공동주택에 초기에 회계 처리 기준 생겼었잖아요. 2017년인가? 그때도 뭐 많은 분들이 막 이랬었죠. 막 정리하다가 특히 뭐 많이 그랬었죠?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이 원래는 순자산이 아니라 비유동 부채잖아요. 근데 그거 회계감사에 지적받아서 비유동 부채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유보금. 유보금 있잖아요. 전기 유보금, 뭐 무슨 유보금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막 수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회계감사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할 상황이 또 있어요. 3개월 내에 회계감사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3개월 내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2023년 3월 안에 회계감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회계감사 하실 거면 유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예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근데 3개월 내에 지정을 하지만 나누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죠. 아마 이 3개월 내에 지정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총회를 3월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회 때 결정하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회계 처리 기준은 개정 과목이나 분류 변경하는 게 강행 규정이다. 하지만 그래서 이 별지 항목으로 변경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은 지금처럼 운영을 좀 하고 계시지만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회계 감사 볼 때 그때 바꾸실 수 있다면 근데 좀 힘들겠죠. 그때 변경하는 거는 2022년 거를 이제 만약에 바꾸라고 하면 개정 과목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때 변경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최준호 회계사님하고 우리 김정열 회계사님하고 두 분이 다 이제 같은 같이 의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예전에 공동주택도 비슷했대요. 처음에 이렇게 그 회계감사를 딱 이제 회계처리 기준을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회계사님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회계사님들이 가서 회계감사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계감사 내용에서 지적을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눈에 딱 보이는 거 지적하겠죠.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정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름만 변경됐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아주 많지는 않아서 그래요. 자, 이름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개정 과목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볼게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여러 번 앞에서도 교육을 드렸었죠. 자, 선급비용은 선수관리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선수관리비가 아니고 선급관리비인데 제가 이걸 잘못 쳤어요.
죄송합니다. 성급관리비예요. 자산에 있는 성급관리비. 여러분 죄송해요. 성급관리비입니다. 제가 성급관리비, 성급비용은 성급관리비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화재보험료는 성급비용 항목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급비용은 뭐죠?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했을 때 너무 이게 한꺼번에 부과하기는 힘드니까 나누어서 할 때 성급비용을 쓰죠. 그게 성급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화재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도 성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최 회계사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성급비용으로 그 화재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것들은 성급관리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요, 수선적립금으로 바꾸는 게 맞고요. 요거는 나의 법에 수선적립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동부채고요.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이 그러니까 당연히 수선적립 예치금으로 변하겠죠. 그다음 수선충당금은요, 선수, 수선비, 선수수선비, 유동부채, 선수수선비라는 항목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바꿀 때 충당금인데 그냥 요 이름 자체를 그냥 앞에서부터 수선충당금이니까 그냥 수선충당금 바꿔서 선수수선비 하면 되나요? 안 되죠. 1월 1일자로 수선충당금 부채 내리고요. 선수수선비 늘려주면 되겠죠.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성급비용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성급비용 자산이죠. 자산 감소, 선수관리비, 자산 증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그냥 갖다가 무작정 옮겨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를 갖다 어떤 분들은 얘를 갖다가 그쪽으로 옮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예전에 하셨던 여러분들이 하셨던 재무제표 다 개판 5분 전 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관리비에 지금 그렇게 하신 분 있었어요. 자본에 있던 거 갖다가 그냥 여기 비유동부채에다가 옮겨버리신 분 있어요. 그럼 되신다? 안 되신다. 계정 과목 대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급비용은 선급관리비 먼저 지급한 관리비다. 그 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적립금 법에 있다. 비유동부채 이름이 수선적립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은 얘에 따라가서 장기수선충당금 친구 이름이 수선적립금으로 변했으니까 수선적립 예치금으로 하자. 수선충당금은 선수수선비 먼저 걷어놓은 수선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고요. 대손충당금은요. 여러분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이 계정 과목은 이대로 세팅하시면 되지만 없으면 표기 안 됩니다. 성급관리비는 성급비용이 변경된 이름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 위에는 성급비용도 있네요. 왜 그런지 제가 알아봤더니 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재보험료는 그냥 성급비용에 둬도 된다. 나머지는 성급관리비로 수정 대체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선수수도료, 선수전기료, 선수난방비, 선수냉방비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뭔지. 요거는 뭐 우리 그 전기 중계기 전기료 먼저 들어오는 거 먼저 들어오는 전기료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11번 선수수선비 아까 보여드린 이 선수수선비고요. 요거는 수선충당금의 이름이 변경된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비유동 부채 아까 말씀드렸던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 수선적립금은 뭐다?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잊지 마시고요. 요건 어디 있다? 자, 어디 있냐. 잠깐만. 자, 요거 장기수선충당금 이용. 자, 수선적립금은 수선적립금 법에 있어요. 17조 2항에 명확하게 이름을 수선적립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서 자, 이번에는 이 비유동부채에 있는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얘도 이름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적립금으로 바꾸면 되나요? 안 되나요? 수선적립금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예전에 2021년도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이름을 쓰셨다면 얘는 그대로 둬야겠죠. 그리고 그 밑에 수선 적립금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여기다 이쪽에 내야네. 부채의 감소, 수선 적립금, 부채의 증가, 이렇게 늘리라. 이런 거죠. 1월 1일자로. 자, 그리고 성급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급 비용이다. 말씀드렸죠? 제가 앞으로 갔군요. 자, 계정의 위치가 변경된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실 수 있죠. 우리는 관리비 예치금이 비유동 부채에 있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순자산에 우리는 순자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 공동주택에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이슈됐던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계정 과목이 틀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 이슈 돼가지고 회계감사에 지적받아서 바꾸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관리비 예치금은 비유동 부채로 대체를 한다. 계정 과목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대처하시면 안 되고요. 그전 것은 그대로 두시고 관리비 예치금 순자산이니까 10,000원, 관리비 예치금 비유동 부채 10,000원, 부채는 줄여주고 부채는 늘려주고 자산은 감소시키고 이게 다 뭐죠 여러분? 거래 판료서죠. 그거 외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을 감소시키는 이런 전표를 쓰시면 됩니다. 비유동 부채는 비초 중에서 관리비 예치금은 비유동 부채다. 만약 순자산에 있으면 비유동 부채로, 만약에 다른 계정 과목에 있으면 비유동 부채로, 비유동 부채에 있으면 그냥 비유동 부채로 놔둔다. 자, 운영성과표에서요.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은 장기수선비로 관리 비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관리비용으로 변경됐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은 장기수선비로 변경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집합건물 회계처리 필수 변경 상황인데 만약 관리비 차감을 해주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요? 관리비 차감을 이름은 관리비 차감이라고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비 차감을 해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죠? 관리비로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관리의 비용에서 바로 차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랍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공동주택을 따라서 관리의 비용이나 순자산으로 관리비 차감하는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약간 문제는 우리 규약에는 뭐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 처리 기준은 비용 수입에서 바로 차감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게 저도 요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관리규약보다 어떤 게 상위 계정이죠? 회계 처리 기준이 상위 계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계 처리 기준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현재는 우리 만약에 이거는 그냥 비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비용으로 바로 그냥 관리회 비용 대 재해금 이런 식 아니면 뭐 관리 충당 무슨 주차 충당금 대 재해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관리비를 발생을 시키라는 얘기죠. 관리의 비용으로 바로 차감하지 말고 적절하지 않는 충당금 사용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수선비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선비를 대부분 그 충당금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차감하죠? 만약 주차 충당금 있으면 주차 충당금으로 이 수선비를 그냥 부과하지 않는 수선비를 주차 충당금 대 재해금 이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수선비가 부과하는 수선비 100원과 부과하지 않는 수선비 200원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부과하지 않는 관리비 이 수선비 자체도 수선비에 넣어라 이거죠. 그리고 그만큼을 관리비 차감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전체 관리비가 10,000원이 나왔으면 미부과 관리비 10,000원, 관리비 수입 10,000원 이 안에는 어떤 금액도 들어있죠 여러분?
부과하지 않았던 관리비, 예전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관리비를 이제는 부과하는 그 수선비로 부과를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 차감으로 이만큼을 차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예전에는 그 다른 데서는요 이쪽을 쓰죠. 관리의 비용이, 관리비 차감이 원래 이쪽에 써야 되잖아요. 비용의 발생이니까. 근데 수입에 마이너스 형식으로 차감하도록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감, 요게 그 운영성과표 보시면 관리비 수입 아래에 차감 관리비를 마이너스 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수입에 차감 항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수입보다 비용이 적어지잖아요. 비용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리손익이 나죠? 관리손익이 나도록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 당기순이익은 여러분 어때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죠. 이 수익에서 비용은 관리 외 수익과 관리 수익이 다 들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도 그만큼이 어디 플러스 나 있죠? 관리 외 수입에 플러스가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기순이익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똔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뭐 이건 더 많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차감 해주는 거는 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해주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 여러분, 저도 요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어저께 그 최준호 회계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거를 좀 깨달은 건데요. 이게 그 이제 이 수선 적립금 있잖아요.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있으시잖아요. 수선 적립금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전부터 사실은 요건 있었어요. 여러분 보면 17조 2항 집합건물법 직권법 17조 2에 보시면 23조에 따른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요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1호 또는 2항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전에도 분명히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회계감사를 안 받았으니까요. 회계감사를 안 받으니까 그리고 만약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회계처리 기준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크게 회계사님들도 부담이 없었죠. 그렇잖아요. 회계사님들도 그냥 기업회계 기준으로 막 보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회계처리 기준이 생겼고 회계사님들도 회계사님 그 협회라는 게 있대요. 그 협회에서 이제 지침을 내려주겠죠. 그 지침대로 합니다. 그러면 수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이 어떻게만 할 수 있냐면 사용할 수 있냐면 관리규약에 따라서 하거나 수선 계획에 따라서 하거나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근데 이거는 3번은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면 관리규약이 있거나 수선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관리규약이 없으신 분, 관리규약에 요 수선 적립금 어떤 거 쓸 거라는 게 없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선 계획도 없잖아요. 그럼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장충, 즉 수선 충당금을 수선 적립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규약에도 없고 수선 계획에도 없고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도 아니라면 수선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왔죠. 쓸 수 있죠, 물론. 근데 법리적으로 걸린다는 거죠. 회계감사에 걸릴 수도 감사에 걸린다는 얘기겠죠. 해결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관리규약에 산입하면 됩니다. 삽입하면 돼요. 어떤 거 쓰겠다. 삽입하면 되겠죠. 근데 관리규약 여러분 그 동의받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뭐 몇 분의 몇 이상 5분의 3인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관리구역의 소유자의 동의 막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총회 하잖아요. 총회 할 때 수선 적립금 지출 항목을 되게 러프하게 쓰는 겁니다. 수선 적립금에 옥상 방수, 주차장 공사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걸리지 않을까? 근데 걸릴 수가 없는 게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공동주택법에는 어때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렇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고 뭐 몇 퍼센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죠.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은 뭐다 다 있죠. 근데 집합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러프하게 그냥 뭐뭐만 하겠다 금액 안 써도 되고 뭐뭐만 하겠다라고 해서 관리당 총회 때 결의만 일단 받아놓자라는 겁니다.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출 자체가 금지되었다라고 하고요. 예전에도 있었던 조항이지만 회계감사 의무화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저희가 회사 자체가 집합 건물 회계 처리 우리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회사잖아요.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누구보다 발빠르게 이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 설명이 제 얘기가 100%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제정한 사람이라도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 회계감사가 진행된 이후에 확인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회계처리 기준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맞고요. 요런 그 장기수선 충당금 근데 회계처리 기준은 어쨌든 그래도 연말에 만약에 회계처리 회계감사님한테 지적받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수선 적립금 즉 이 수선 계획은 지금 안 짜면 법에 틀리잖아요. 수선 계획 근거가 없으면 지출할 수 없다. 이게 관리규약에 의거하거나 수선 계획에 의거한다라고 명확하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회계감사가 보시겠죠. 여러분들 장기수선 충당금 그 적립하는 거 그런 거 다 공동주택에서도 회계감사 하실 때 다 보시는 거 아시죠? 적립 잘 했는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은요. 여기 026959-3786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는 이지빌드@네이버닷컴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거 업무용이니까 질문하시려고 이쪽으로 전화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세요. 저희 회사 업무용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정할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되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해서 공부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뭐 얘가 그냥 쉽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100% 옳다라거나 이 내용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